예, 설 연휴 잘 보내고 계십니까? 설 연휴가 시작되는 날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그 인천의 소래포구 전통시장, 어시장이죠. 어시장에서 한 이야기나 행동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란 부분이 있습니다. 그 소래포구 시장이 화재를 당해서 이제 개장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쇼핑을 하고 난 다음에 김정숙 여사가 오늘 한꺼번에 너무 많이 산 것 아닌가라고 얘기를 하니까 문 대통령이 웃으면서 완전히 구매 본능이 있어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매 본능이 있어서 뭐 두 사람이 활짝 웃는 모습 나쁘진 않습니다. 예, 이렇게 코로나로 어렵고 뭐 많은 또 권력형 비리로 나라가 어지러운 상황에서도 뭐 언제나 찡그리고 있을 수는 없죠. 뭐 웃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정숙 여사가 또 오이도 시장 아닌가 여기가 이래서 시장 상인들이 여기는 소래포구 시장이다. 시장 이름도 모르고 왔느냐라는 부분. 또 뭐 대통령이 요즘 어떻느냐고 묻는데 상인들 얘기가 그 화재가 나서 너무 어려울 그때 도와주셔야지라는 아쉬운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웃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웃음과 그 웃음 이외의 것이 조화를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 이 어려운 상황을 자초한데 대통령의 직접적인 책임이 너무나 크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웃음과 웃지 않는 진지함이 조화를 이룰 때 많은 국민들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그래도 막 명절이니까 좀 웃음도 찾자. 하지만 진지하게 어려움에 대한 지금의 단지 코로나 때문이 아닙니다. 코로나에 대처하는 정부의 실책, 지금 권력형 비리를 덮고 넘어가려고 하는 지금 문재인 정부의 그 잘못된 태도에 많은 국민들이 짜증이 나고 나 있는 상황에서 제가 웃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 웃음 전체를 또 감싸는 진지함도 있었어야 하지 않느냐. 공감 능력이 떨어졌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저는 공감 능력을 넘어서서 권력을 쥐고 있는 뭐 우리가 잘 나간다고 하죠. 뭐 대통령을 비롯해서 뭐 국회의원도 있고 자치단체장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는 한 중간에 섰을 때 옆에서 지켜볼 때 이런 경우를 봅니다. 도저히 일반인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이상한 오기를 부릴 때가 있습니다. 뭐 여론이 뭐 내한테 나쁘게 해도 나는 그 정도는 밟고 넘어갈 수 있다. 지금 나는 그 정도의 권력이 있다. 이런 얼토당토하는 오기를 부리는 것을 기자 생활을 하면서 많이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국민 여론들과의 어떤 공감 능력이 현저히 떨어졌다라는 데서 좀 더 나아가서 오기를 부리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검찰 수사를 받거나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을 때 한 몸에 어떤 권력자들이 권력을 쥐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그 얼토당토하는 오기를 부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 저한테 느껴졌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만이 느끼는 그런 오기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만 그런 집권 여당의 오기를 또 느낄 수 있는 대목이 설 연휴가 바로 시작되는 날 국회에서 황운하 의원이죠. 민주당의 황운하 의원이 대표 발의로 중대범죄수사청 설립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 이거 검찰을 완전히 해체하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존의 검찰에서 상급 이상 공무원들에 대한 수사 부분은 공수처가 떼왔죠. 입법을 통해서. 그 다음에 경찰과 수사 기소권 분리에 따라서 6대 범죄를 빼고는 모두 경찰에 수사권을 다 줬죠. 검찰은 이제 6대 범죄에 대해서만 남아있는 겁니다. 뭐 공직자나 경제, 부패, 이런 선거 이런 6대 범죄에 대해서만. 이제 이 6대 범죄 남은 이 6대 범죄에 대해서도 검찰에서 중대범죄수사청이라는 걸 만들어서 여기에 6대 범죄를 다 수사하자. 그러면 기존 검찰은 뭐 하느냐? 이제 기소만 한다는 거죠. 기소와 기소 유지 그 부분만 담당을 한다. 그러니까 기존의 검찰이 갖고 있던 기능을 4개로 완전히 분리를 시키는 겁니다. 완전히 해체를 하는 것이죠. 이 법안을 발의를 하면서
이제 검찰 개혁의 뭐 마무리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설 연휴에는 이제 요즘 좀 잠잠하든가 싶었는데 조국 교수가 또 SNS에 글을 올려서 이제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으로 검찰 개혁이 마무리가 된다. 제대로 추진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소위 선출된 독재, 또 뭐 민선 독재라고 해도 좋습니다. 이름은 뭐라고 해도 좋은데 이 독재가 시작된 것은 지난해 총선 이후부터입니다. 총선에서 180석을 얻으면서 이제 국회를 통해서 법안 입법을 통해서 또 정치적 영향력을 통해서 독재를 시작을 했고 이제 그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 말씀드렸다시피 뭐 검찰 사법을 넘어서 이제 언론의 재갈을 물리는 언론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제재를 하는 그런 법안도 또 발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독재 체제를 마무리해 가고 있다라는 느낌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여당과 야당의 표 차이는 8%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의석수는 80개가 차이가 났습니다. 180석의 거대 여당이 탄생을 하면서 그 거대 여당이 탄생하고 난 뒤에 여당에서는 이제 방향을 독재 체제로 가자라는 방향으로 정했죠. 대화와 타협보다는 자기들의 길, 독재 시스템을 구축하는 길로 가자라고 하면서 곧바로 가장 중요한 법사위원장을 양보하지 않게 되면서 입법 독재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 나라를 지난해 윤석열에 대한 찍어내기가 뭐 태풍처럼 몰아치고 있을 때 검찰에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죠. 정치가 검찰을 덮고 있다. 이제 정치가 전 나라를 덮는, 정치가 모두를 덮는 그런 순간이 왔고 그 중심에 국회가 있고 180석이 있다. 이 부분입니다. 이제 검찰에 대한 이 각종 법안으로 이 검찰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이죠. 국회의원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뭐 일반적으로는 유권자라고 생각을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선거 때만 무서워합니다. 평상시에 국회의원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건 검찰입니다. 검찰이 가장 무섭습니다. 지금 정치가 전 나라를 덮고 있다고 할 때 그 중심에는 여당 국회의원들이 있고 그 여당 국회의원들 가운데 초선들이 있습니다. 모두 초선들입니다. 좀 국회에서 우리 기자들 사이에 흔히 하는 재밌는 뭐 우스개 얘기입니다. 뭐 청와대에 근무를 했거나 검찰 출신이거나 소위 좀 잘 나가는 힘 있는 곧 출신의 국회의원들 초선들이 들어오면 굉장히 건방지고 또 뭐 겁이 없다고 하죠. 또 뭐 국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국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의혹이 앞서서 좀 이렇게 오버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럴 때 기자들이 흔히 하는 얘기로 저 친구 좀 검찰청 앞에 지금은 없어졌지만 포토라인 검찰청 앞에 가서 한번 포토라인에 한번 서봐야 세상 무서운 줄도 알고 여러 가지 균형도 찾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식의 얘기를 우스갯소리로 많이 하곤 합니다. 지금 집권 여당의 초선 의원들이 뭐 경찰청장 출신이라든지 뭐 청와대 뭐 비서관 출신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정치가 전 나라를 덮는 입법을 통해서 윤석열 출마 금지법도 나와 있고요. 그 중에 가장 주목할 것이 이제 이 검찰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드는 것이죠. 제가 설 연휴에 또 이렇게 입법 독재, 이 민주당 다수당에 대한 독재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제 헌법을 바꾸는 것 외에는 다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보시다시피 김명수, 거짓말쟁이 김명수가 그 한 말, 그 녹취록에서 한 말이 그거지 않습니까? 저렇게 정치권에서 탄핵하겠다고 설치는데 내가 지금 사표를 받아주면 국회에서 탄핵을 못할 것 아니냐. 지금 전 나라의 각 모든 부처가 상권 분립이 무너지고 모두가 국회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국회 전체 아닙니다. 집권 여당의 눈치를 보는 거죠. 집권 여당의 초선 의원들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견제와 균형, 성숙된 민주주의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필요하면 판사도 내용이 좀 안 돼도 탄핵을 합니다. 그 탄핵이 통과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겁주고 시위하고 하는 효과가 있다 이거죠.
말이 나옵니다. 뭐 대통령도 탄핵하는데 판사 정도 탄핵 못 하겠느냐라는 겁니다. 모든 건 힘의 논리로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또 재난지원금 얘기를 하면서 기재부가 마지막까지 기재부는 이 재정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이 엄청나게 불어나는 이 비전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재난지원금을 얘기하더라도 적정 수준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니까 기재부 장관에게 집권 여당 총리가 뭐라고 합니까?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 집권 여당 안에서 나오고 있는 서로의 얘기입니다. 집권 여당 민주당의 초선 의원들은 기재부 정도는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뭐 일개 부처 장관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뭐 법안 발의해서 법 통과시키면 뭐 얼마든지 규제할 수 있고 무슨 법이든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헌법은 고치려 하지 않는지 그것도 이미 자기들이 총선 뒤에 의논을 했죠. 헌법은 건드리지 말자. 괜히 헌법을 건드려서 국민들의 반발을 사느니 헌법을 건드리지 않은 모든 일을 하면서 독재 시스템을 구축하면 재집권이 가능하다. 전략에 따른 것입니다. 헌법 얘기를 하지 않을 리가 없죠. 이 사람들이. 이 오만과 이 지금 뭐 상권 분립 이런 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전략에 따라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 온 나라가 집권 여당 다수당에 다 덮이고 있고 정치에 의해서 덮이고 있고 그걸 주도하는 사람들은 이 초선 의원들이다. 국정에 대한 균형 전혀 그런 감각조차 없는 초선 의원들이 앞장서서 친문을 넘고 이 일을 하고 있고 집권 여당의 지도부도 거기에 끌려가고 있다. 집권 여당의 지도부는 사실은 판사에 대한 탄핵은 반대를 했었죠. 그런데 지금 끌려가고 있는 행국이 됐다. 그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 앞으로 1년 동안은 집권 여당 민주당의 이 강성 초선 의원들에 의해서 국정이 좌지우지되는 그런 나라로 흘러가고 있다. 지금 정치가 모든 나라를 뒤덮고 있다고 하는데 그 정치의 핵심은 우습게도 어이없게도 이 민주당의 초선 의원들입니다. 그 대화를 해보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사람들이 이 경찰청의 간부가 되고 청와대에 근무를 하고 할 수가 있고 또 국회의원으로서 선수를 쌓아왔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수준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가 그렇다는 걸 몰라서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 자기에게 이익이 되고 정치적으로 유리하고 친문 극렬 지지층들의 환대를 받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다시 소래포구 시장을 찾았던 문재인 대통령 부부의 그 표정, 그 말들에서 제가 느끼는 그 오만함, 오기, 그 부분이 민주당 초선 의원들의 오만, 오기에 통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오만을 어떻게 견제할 것이냐. 국회의원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검찰입니다. 선거 때가 되면 유권자를 겁냅니다. 지금 검찰은 국회의원들을 마음대로 수사할 수 있는 정말 잘못된 것이 있어도 수사할 수 있는 이미 힘이 없습니다. 다행인 것이 4월 선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선거철이 되면 국회의원들은 그게 자기 선거든 자기 선거가 아니든 유권자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본능적인 것이죠. 자기 목줄을 쥐고 있는 거니까요. 4월 선거가 다가오면서 그 선거가 더 다가오기 전에 빨리 자기들이 생각하는 입법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지금 서두르고 있는 겁니다. 이제 거의 다 발의가 다 됐습니다. 언론에 대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는 법, 지금 검찰을 완전히 해체시키는 법, 모든 것들 자기들이 내고 싶은 법안 다 발의했습니다. 설 전에. 이제나마 유권자의 눈치를 보는 또 그런 작전으로 나가게 될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4월 선거에서 이 집권 여당의 오만, 이 대통령의 오만, 이 집권 여당, 민주당 초선들의 이 어처구니 없는 오기, 오만을 심판해야 한다. 설 연휴에 좀 주제가 무거웠습니까? 좀 가볍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 얘기를 하면서 좀 무거워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연휴 즐겁게 보내시고요. 고맙습니다.